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이 3단계에 준하는 이 가보지 않은 길의 이 시작인데요.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확산세를 꺾을 수는 있을지 김문영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우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어제 0시부터 시작돼서 오늘 이틀째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인 다음 달 6일 밤 12시까지 8일 동안 적용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안에서 당분간 앉아서 음료를 못 마시고 포장 배달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또 QR코드 출입 명부 작성도 꼭 필요합니다. 식당들은 정상 영업은 할 수 있지만 밤 9시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예. 포장마차와 푸드트럭 등 거리의 가게들도 똑같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데 술자리 등을 줄여보려는 노력입니다. 예. 헬스장이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전면 이용 금지 대상이고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 수업도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는데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깝습니다. 네. 이 여러 차례 고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한 주의 추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작은 카페라든지 이 커피를 파는 빵집 같은 경우에는 이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작은 카페들, 그러니까 동네 빵집이나 프랜차이즈 제과점들 같은 경우에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예. 사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만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건데요. 예. 방역 당국에 물어봤더니 대형 커피 전문점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하면서 장시간 머물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예. 근데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5단계가 장기화된다면 조금 더 현실적이고 섬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 서울시가 또 어제 선포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 이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은 일상생활을 포기해달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우선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은 고통 분담의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일주일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생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시는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는 감축 운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다음 달 6일까지 20개의 혼잡 노선과 마을버스 등을 제외한 325개 노선의 야간 운행 횟수가 4,554회에서 3,664회로 20%가량 줄어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는 5분에서 10분꼴로 오던 버스가 10분에 한 대 오거나 10분 간격으로 오던 버스가 15분에 한 대꼴로 운행 간격이 길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예. 또 어젯밤부터 서울시는 2,160명의 인력을 투입해 민관 합동 특별 전수점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영업 중단 조치가 이뤄집니다. 네. 일주일간 일상을 포기해달라는 이 강력한 요청인데 이 갑자기 이렇게 절박하게 요청을 한 건 뭐 이유가 있겠죠.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보면 이 확산세 꺾일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가 이렇게 지금 절박한 이유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예. 지금 서울 시내 확진자들을 살펴보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8월 둘째 주에 7.1%에 그쳤던 비율이 8월 넷째 주에는 36%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와 방역당국 모두 이 수치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은경 본부장도 역학조사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방역에 배수진을 친다 이런 심정으로 어제 브리핑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이후에 8월 마지막 주말이 고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번 주 수치는 특히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에 서울 광화문 도심 집회와
이제 사랑제일교회발 확산의 최장 장복기, 그러니까 14일에 계산하면 지난 주말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주말 휴일을 반영해 오늘 발표될 수치가 혹여 별로 높지 않더라도 예. 내일 나타날 수치는 앞으로 확산세가 꺾일지 계속될지를 살펴볼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역학조사도 사실상 불가능할 테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QR코드가 굉장히 강력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QR코드라는 게 지난 6월부터 정부가 QR코드, 그러니까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했습니다. 예. 이미 사용을 해보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QR코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고위험 시설로 지정한 시설에서만 등록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클럽, 헌팅 포차나 노래방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대상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이나 경계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QR코드 없이 수기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곳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경우에는 출입 시간뿐만 아니라 동행인,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QR코드를 선호하는 이들도 많지만 이 QR코드조차 이제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여기에다가 또 이건 여태까지 많이 얘기는 안 나왔지만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전면 도입 여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아까 보도도 해드렸지만 이 상황이 이런데도 이제는 술집 말고 이 편의점에서 술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저희 취재진이 살펴본 결과 술집 대신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포착됐습니다. 예. 인근의 술집들이 문을 닫거나 어두우니까 편의점 인근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모습인데요. 예.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대신에 개인 카페나 제과점으로 옮겨가는 이런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이른바 카공족의 모습도 전보다 수는 줄었다지만 여전히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거리 두기에 유의를 해 방역에 동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한 주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김문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